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거실이신가요? 아니면 침실이신가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8년간 일해온 의사입니다. 매일 밤 수십 명의 환자를 살리지만 6개월 전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배운 모든 의학 지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벽 3시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 위에는 68세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 할머니는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담배는 단 한 대도 피운 적 없습니다. 술은 명절에 막걸리 한 잔이 전부. 운동은 매일 아침 6시 등산. 식사는 유기농 현미밥에 제철 채소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의 8배. 신장 기능은 심각한 저하. 혈액 속 독성 물질은 화학 공장 근로자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독에 노출되신 겁니까?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세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항상 집에만 계시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문제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 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방에서 꺼낸 건 휴대용 공기질 측정기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사신에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의 3배, 벤젠은 권고치 초과,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화창한 오후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집안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싱크대 및 욕실 선반, 침실 옷장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측정기의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발견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들,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암살자 항균 도마입니다. 항균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항균 성분이 바로 트리클로산입니다. 매일 칼질할 때마다 미세한 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김치찌개에 된장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암살자 코팅 벗겨진 냄비입니다. 할머니 집에 있던 냄비는 15년간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검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코팅이 벗겨질 때 나오는 과불화와 합물, 이건 영원한 독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몸에 들어가면 최소 4년, 길게는 평생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암살자, 방향제와 섬유유연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있으시죠? 거실 구석구석 꽂힌 고체 방향제, 화장실 변기에 거는 향기 제품, 빨래할 때마다 넣는 섬유유연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향기가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좋은 향기의 정체는 프탈레이트와 합성 머스크입니다. 이게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호르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암살자 살균 스프레이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분 습관처럼 뿌리시죠? 문손잡이에 슉슉, 식탁에 슉슉.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4급 암모늄 화합물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폐를 매일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암살자 새 가구입니다. 6개월 전에 사신 새 옷장 예쁘죠? 저렴하죠? 하지만 그 가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MDF, 파티클보드, 이런 저렴한 가구들은 접착제 덩어리입니다. 그 접착제가 최소 1년간 계속해서 독을 뿜어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집은 말 그대로 독가스실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제 주방을 봤습니다. 플라스틱 통들, 코팅 프라이팬, 방향제, 섬유유연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똑같잖아. 의사로서 거의 20년을 일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운동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 매일 만지는 물건, 매일 먹는 음식에 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200편이 넘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간, 신장, 림프 이 세 가지가 24시간 쉬지 않고 독을 빼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노출되는 독소의 양이 이 시스템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집안의 독을 차단한다. 둘째, 몸의 해독 능력을 극대화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위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딱 2달만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같은 거 먹어야 하나요? 저 약 먹는 거 정말 싫거든요. 아닙니다. 약 한 알도 필요 없습니다. 1주차에는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 용기로 교체했습니다. 방향제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섬유유연제는 즉시 중단했습니다. 코팅 냄비는 스테인리스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루 3번 30분씩 환기했습니다. 2주차에는 해독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클로렐라 가루입니다. 물에 타서 드세요. 맛이 좀 이상한데요? 참으세요. 이게 할머니 몸속 중금속을 다 빼낼 겁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강황차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잘 잤는지 아세요? 10년 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간 수치가 47%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마다 산책 나가요. 숨이 안 차요. 4주 후 2번째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간 수치 완전 정상. 신장 기능 정상. 독성 물질 68% 감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았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몸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킨 것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7가지만 기억하세요. 수칙 1번, 플라스틱 용기 뒤집어 보세요. 밑바닥에 숫자 있죠? 2번, 4번, 5번은 안전합니다. 3번, 6번, 7번은 당장 버리세요. 수칙 2번, 프라이팬 교체 주기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6개월마다, 플라스틱 도마는 3개월마다, 수세미는 일주일마다 교체하세요. A.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수칙 3번, 하루 3번 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30분씩 환기하세요. 추운데 어떻게 해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꼭 하세요. 수칙 4번, 향기는 독입니다. 방향제, 향초, 섬유유연제 모두 버리세요. 그럼 냄새는 어떻게 해요? 베이킹소다와 천연 에센셜 오일로 충분합니다. 수칙 5번, 세제는 절반만 쓰세요. 설거지할 때, 세탁할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절반만 써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수칙 6번, 신발은 현관에서 벗으세요. 실내 먼지의 80%가 신발 밑창에서 옵니다. 중금속, 농약, 미세 플라스틱이 다 신발에 묻어서 들어옵니다. 수칙 7번, 새 제품은 3일 환기하세요. 새 가구, 새 침대, 새 전자제품은 베란다나 환기 잘 되는 곳에 3일간 두세요. 처음 3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독의 비밀은 발에 있습니다. 발이 무슨 상관이에요? 발바닥에는 7,200개의 신경과 수많은 땀샘이 있습니다. 이 경로로 독소를 빼낼 수 있습니다. 기적의 디톡스 조격법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 가득 채우세요.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면 됩니다. 천일염 4큰술, 베이킹소다 3큰술, 사과식초 2큰술을 넣으세요. 1단계 모든 재료를 물에 녹입니다. 2단계 발을 20분간 담급니다. TV 보면서 하세요. 3단계 찬물로 10초간 헹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4단계 마른 수건으로 완전히 말립니다. 이거 일주일에 단 2번만 하세요. 2주 후 여러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부종 사라지고 피로 줄어들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 발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2024년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23%가 환경 때문이다. 실내 공기 오염으로 매년 380만 명이 죽는다. 미국 환경보호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더 오염되어 있다. 심한 경우 100배까지 높다. 한국환경부 조사에서는 국내 가정 78%에서 기준치 초과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화학 실험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뛰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오늘 손주하고 등산 다녀왔어요.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8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처럼만 사시면 90세도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에이, 설마 우리 집이 그 정도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보세요. 프라이팬 밑바닥 보세요. 코팅 벗겨져 있지 않나요? 플라스틱 용기들 뒤집어 보세요. 숫자 확인해 보세요. 거실 한번 둘러보세요. 방향제 몇 개나 있나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해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독에 노출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암에서, 치매에서, 파킨슨병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